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holic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0강이 목표니까요.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오늘 예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변형된 가정법 설명할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엊그제부터 그러더니 약간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약간 더 섹시한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살짝 들어가서요. 이해해 주시고 눈도 또 많이 부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31층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곡동에 살고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쫙 보면 멀리서 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는 매봉산도 보이고 뒤에는 멀찍이 멋들어진 양재천길도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그 멋진 경광들을 잘 보지는 않고요. 매일 아침마다 커튼 이렇게 쫙 올리면서 바로 앞에 사실은 숙명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를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딱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31층 고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학생들의 말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표정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지네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막 제잘 거리는 걸 보았는데 모습은 그냥 느끼기에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뭔지 모르게 저는 그냥 약간 아줌마가 됐는지 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맑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19세들이 이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는 가장 크게 수능이라는 목표치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혹은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서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 그냥 무심코 그냥 또 감정이 짠해서 감정이입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이 지금 팅팅 부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힘드니까 힘내라 라는 얘기 저는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힘들면 힘든 거죠 뭐. 저도 때로는 힘들다 생각하면 그냥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얘기는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들면 좀 쉬었다 가자. 그러나 일단 우리가 뭔가를 출발을 했다면 힘드니까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우리 Grammarholic 개강하고 있는 시점이 6월이라고 했으니까요. 딱 연도치로 보면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뒤돌아보면 놀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한 건 또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해야 될 건 많고 수능이라고 하는 녀석은 막 140일, 130일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고 걱정과 고민 분명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거 요거까지만 해야지. 요거까지만 해야지. 사람이니까 힘들 수 있지. 힘들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힘들면 잠깐 딴짓도 할 수 있고 그치만 돌아가진 말자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격하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사실은 조금 팅팅 부은 채로 목소리는 약간 더 섹시한 상태로 오늘 변형된 가정법 시작하겠습니다. 변형된 가정법 오늘 10강을 또 시작하기 전에요.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복습부터 갑니다. 근데 실은 오늘 변형된 가정법 설명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제가 살짝 줄여서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말은 블라블라블라 많지만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제외하고는 이건 의주동 순서는 알고 있고요. 다시 안 말해도 되죠. 판별법 3가지. 평서문이어야 한다. 의문사 있어야 한다. 그 의문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주동 살짝 쿵 대입시키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했고 이 녀석들 묶음은 크게 다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 3가지 확인하면 된단다. 그리고 동사가 가장 중요한 영어의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동사를 잘 찾아야 끊어읽기든 구문독해든 펼쳐지는 게 많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부터 잡기로 시작했죠. 동사에 수일치 9가지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이 녀석은 막 고민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것들을 암기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그 이게 내가 얘기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셔야죠. 아 맞다,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지. 근데 문장 내에 반드시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거야. people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복수를 받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every나 each 같은 경우도 있었고, the number of, a number of도 있었고, 둘 중에 단복수가 달랐고, 해석도 달랐고, 분수나 percentage 부분 비율을 나타내면 of 뒤에가 주어였고,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뭐 both A and B, not only but also B 이런 거 있었는데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놈 both A and B만,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키는 거, B의 위치가 유독 앞에 있는 as well as 이런 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머릿속에 이제 다 지나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얘를 우리는 태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경우의 수 10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 수능에서 이게 몇 형식이니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각각 1형식과 2형식 공통점 내가 경우의 수를 좀 힘들지만 나눠줄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 안 돼. 그럼 1, 2형식 대표적인 동사들 이제 읊을 때도 되었는데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2형식, 5형식 보어 자리였습니다. 여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럴 때 부사가 훨씬 더 해석이 예쁘다고 해서 역공당하는 문제 유형이 많았던 대표적인 2형식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면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하면서 외웠던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3형식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돼. 4형식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 능동태야. 5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거 그건 뭐뭐 하기를 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블라블라블라 많았고요. 5형식에서 목적어 절에 투부정사 쓸 수 없는 동사 묶음 그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은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어서 쓸 수 없어서 네가 정말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있을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뺀다 라는 묶음.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있고요. 근데 지각사역은 어차피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분사편에서 다시 나올 거라 복습 살짝 생략하고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 하면서 우리 문장의 형식도 10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습니다. 제가 시제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시제의 개념이다. 왜 우리 애기들은 자꾸 시제를 뭐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미래 완료, 진동 수동태, have, 빅 이런 걸 외우고 있지?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게 시제 개념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세 번째가 우리의 현재 위치 가정법이고요. 네 번째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시제 일치 불일치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위치까지는 여기 가정법 딱 반까지 끝난 상태예요. 시제 개념 물어볼게요. 또 머리에 그래프가 하나 쫙 그려지셔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있었죠? 네, 그걸 뭐라고 불렀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썼지? have pp? 잘했네요. 단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던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완료자가 들어가면 기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면 과거랑 써야지 왜 현재 완료랑 쓰냐 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우리 대과거라고 불렀죠. 대과거 어떻게 썼죠? had pp? 근데 영어에서 보니까 had pp 쓰는 거 또 있대. 과거 완료. 근데 또 과거 완료는 기간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미래 완료는 시작 시점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시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 그걸 미래 완료라 하고 will have pp로 쓴다. 이것만 일단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을 제가 복잡하게도 쉽게도 설명했습니다. 쉽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면 웬 이 뜻이 2가지 있더만.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일 때만. if도 뜻이 2가지 있더만. 그러나 무슨 뜻일 때만? 만약 뭐뭐 할 때라는 뜻일 때만.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때 그 외에도 우리가 한 5가지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까지 갔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시간 조건 부사절까지 설명했고 가정법이요. 가정법은 바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칠판 지우개가 없네요. 잠시만요. 뭘 하나 우리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 가정법 알고 계셔야
오늘 배우게 되는 변형된 가정법이 응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가봅시다. 가정법 현재 있었고요. 가정법 과거 있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있었습니다. 현대문법에서는 제가 가정법 현재라는 거 재 쓰지 않는다. 사실은 조건부사절이랑 똑같아지거든 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의미와 시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가정법 현재 어떨 때 쓰는 시제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번 시간만 하더라도 가정법 그냥 마냥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가정법 현재 한 시제 뒤로 넘어가서 단순한 미래 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괜찮아요? 그럼 포메이션 불러보세요. 그걸 알고 있어야 오늘 변형된 가정법이 다 돼요. 자, 가정법 현재 무조건 현재 맞추기로 했습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괜찮아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잘하셨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부르세요.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렇게 쓰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걸 if절 주절이라고 해. 주절은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if절은 마냥 뭐뭐라면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다 묶어버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조건 부사절 같은 거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본동사가 있는 곳이 주절입니다. 어쨌든 if절과 주절 시제를 이렇게 나눠보면 현재면 현재 썼어. 과거면 과거 썼고 had pp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고 이 일관성 있는 규칙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 예정했대로 변형된 가정법 여러 가지들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1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사실은 페이지 넘기시면 여러분들 32페이지에 노트 필기가 아마 좀 전에 적었던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런 게 필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필기를 하고 나면 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막 35페이지 이런 데다 쓸게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A4 용지를 하나 정리하셔서 요 장에다 같이 가정법 붙여서라도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30페이지, 31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펜 다 내려놓으시고 얼굴만 칠판만 보시면서 설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변형된 가정법을 설명할 텐데 변형된 가정법도 그냥 한두 개는 아닙니다. 한 또 4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할 거라 오늘은 또 칠판 필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변형된 가정법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 번 누적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가정법 우리가 좀 전에 복습했던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각각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포메이션 알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문을 먼저 쓸게요. 예문.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자, if I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I would be successful now.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나는 지금 좀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 예문이 정문인지 비문인지부터 확인합시다. 이 문장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살펴볼게요. 얘 보니까 if I had pp? if I had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뭐 쓰기로 했죠? have pp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니까 have been successful 이런 거 썼어야 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틀렸네. 아이,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if절하고 주절 시제는 맞아야 된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로 가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had pp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would have pp 선생님 이렇게 써야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엔 이 문장은 틀렸네요? 라고 생각한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정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머리 잠깐 복잡해지는데? 아니, 여기는 지금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뭐지?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엄마야, 선생님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문장은 지금 보니까 if 주어 had pp 요거 썼고, 그리고 뒤에는 나는 지금 성공했을 텐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썼으니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지금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뻥짭된 문장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had pp 쓰고 과거면 과거 쓰고 이렇게 쓰라고 해놓고 지금 이 문장은 분명히 혼용해서 썼는데 이 문장이 맞다고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혼합가정. 혼합가정은 먼저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시제 포메이션이 if 주어 had pp 그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즉 주어진 포메이션이 가정법 과거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뽕짭되어 있는 걸 속칭 말하자면 혼합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선생님 좌절인데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고 했지 엮어 쓰라고 하시진 않았었는데, 이런 혼합가정도 있다면,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면 어떨 땐 혼합가정을 써야 하고 어떨 땐 원래 일반적인 가정법을 써야 하는지 선생님은 딱 보면 알아요? 네. 제가 딱 보면 알 수 있다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혼합가정이라면 자자자자 일단 의미부터 찾아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은 얘들아 그냥 포메이션만 네가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뭐냐 이런 것만 외우는 건 의미 없어. 반드시 의미를 현재사실 반대인가? 과거사실 반대인가? 이게 단순 미래가정인가? 의미도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나죠?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어떨 때 쓰기로 했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의미가 뭐야?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정법 현재 단순한 미래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사실 반대가정이기로 했습니다. 맞죠? 과거사실 반대가정. 오케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얘는 현재사실 반대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 반드시 시제와 의미 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했어요. 자.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내가 그 당시에 네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당시에 과거에 네 충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성공했을 거야. 근데 과거에 네 충고를 안 받았었네요. 그럼 현재 나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현재 아마 성공했을 텐데 현재 그럼 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사실 반대가정 그리고 현재사실 반대가정인 각각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건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혼합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답 못 맞춰요. 해석해보고 맞다 이건 과거사실 반대네. 맞다 이건 현재사실 반대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혼재되어 있구나. 혼합가정을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 전 또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내용량이 안 돼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혼합가정은 여러분들한테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과거와 현재가 뽕짭되어 있다는 정확한 것을 명제를 주기 위해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합니다. 그 힌트를 받아서 그 힌트를 보고 얘 혼합가정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부사라고 했죠. 제가 동그라미를 외쳐놨게요. 그 당시에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시간에 정확한 힌트 부사구를 주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과거와 현재가 뽕잡됐구나. 그럼 혼합가정이구나 라는 힌트 받아서 시제를 찾아갖고 오셔야죠. 괜찮아요? 요런 거 역시 혼합가정일 겁니다. 내가 작년에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 올해 재수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작년에 영어 공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작년 나 올해 재수하지 않았을 텐데 this year, 현재.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또 공존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거 다 혼합가정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오늘 아침 조금만 서둘렀었더라면 나 지금쯤 여유로울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 서둘렀었더라면 과거에 그랬더라면 나 지금쯤 여유로울 텐데 현재랑 또 과거랑 혼용되어 있으면 다 혼합가정입니다. 이게 의미가 복잡해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의 부사구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과거가 현재가 뽕잡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그렇게 답 찾으면 훨씬 수월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변형된 과정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내용이 기본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도 또 다른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쓰겠습니다.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런 문장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도 없어. 뭐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요. 밑줄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자는 묻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했죠.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할 수 있어.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엄마, 이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네? 도치? 내가 알고 있는 도치는 아직 배우진 않았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정어구가 문자에 나가면 도치된다, 이런 건데.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한 줄들으라면 there is, there are 이런 게 도치 구문이었는데. 근데 얘는 뭐지? 뜬금없이? 해라의 머리 뭘 묻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뭘 적용을 할 텐데. 분명히 이게 가정법을 배우는 시점에 이 예문을 쓰셨다면 가정법과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 이런 if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게 가정법인가 아닌갑다 접근이라도 할 텐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도치 가정. 선생님, 이게 도치 가정인지 선생님은 또 딱 보면 알아요? 혼합 가정도 이게 혼합된 가정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딱 보면 혼합 가정인지 알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로 해석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더 쉽게는
시간 힌트 부사구가 존재하니까 애기들아. 그거 가지고 찾아서 이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지 혼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 if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딱 보면 이게 도치 가정인지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게 도치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원래 시제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다시 쓸까요?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렇게 문장이 있었어요. 이게 일단 도치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치되기 전에 if가 살아 있었다면 도치가 안 됐을 거예요. if가 생략돼야 도치가 일어나거든.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밑줄은 여기에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가 맞니 틀리냐를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밑줄이 여긴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맞는 문장일 거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요 시제가 맞니 틀리니를 물어본 게 말하자면 출제의 의도였죠. 괜찮아요 여기까진? 오케이. 자자자자. 그럼 이제 이거 주어진 시제가 뭔지부터 얘기해. If I had money, 가정법 과거 썼잖아. If 주어 과거 동사 썼잖아요. 맞죠? 그럼 얘 시제 얘기해 주세요. 얘 시제.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네?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네?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니까 엄마 요건 가정법 과거 완료네? 아 맞다. 우리가 좀 전에 혼합가정을 배웠지? 그럼 뭐 이렇게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힌트의 부사구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작년에 돈이 있었었다라면 지금 뭐 차를 샀을 텐데 이게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는 그런 가정법입니까? 아닙니다. 혼합가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 소리냐면 얘는 밑줄이 없으니까 얘가 맞는 문장이란 소리잖아요. 혼합가정이 아니라면 얘가 틀렸고요.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야 우리가 원래 배웠던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have pp 이렇게 쓰기로 한 게 맞아지잖아요. 혼합가정이 아닌 이상. 얘가 밑줄이 없는 정문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으니 이 위에 있는 밑줄도 가정법 과거에 쓰면 안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쳐줘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써야겠네. 어우 복잡해. 선생님 이렇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변형된 가정법은 얘들아 기본 가정법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들한테 기본 가정법 시험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아. 내신용 문제야. 우리한테는 다 복잡하고 변형된 가정법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해 라고 한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 문장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면 if 주어 had pp 쓰셔야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if 주어 had pp, had money 이렇게 바꾸셔야죠. if I had pp 돈을 가지다 have의 pp had.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와야 정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30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30페이지에 4번 하단에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 거기 예문 보세요.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도치하면 if가 생략돼 주어 동사가 도치돼. 그러다 보니 이 문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had, I had money로 썼어야 정문이었어. 근데 아까 주어진 문장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맞나요? 라고 물으셨으니까 출제자는 아니요, 틀렸네요. 정상적으로 바꾸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를 생략시켜서 had I had money, had I had money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비문입니다. 라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복잡하네요.
네. 가정법에서 도치가정,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또 쉽게 설명하실 방법도 있죠. 네. 어차피 우리 애기들은 머리 용량이 항상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애기들이 맞힐 수 있지? 맞다. 혼합가정은 꼭 해석하지 않아도 시간의 힌트 부사가 존재하니까 얘네들을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설명이 쉽겠구나. 도치가정? 아이고. 딱 보고 애기들이 이걸 과연 도치가정이라는 걸 알아차실까? if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한테 밑줄만 띡 줬는데? 그러면 원래 if를 다시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걸 다시 if를 생략한 상태로 도치가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기들이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쉬운 방법이야.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가정법은 if절, 주절 원래 2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가정법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있습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원이야.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이야.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반드시 조동사가 존재합니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야. 근데 조동사가 있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치가정법 묻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뭘 묻는지를 알아야 적용을 하지. 너무 아깝지만 이 문장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요. 밑줄이 여기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는 지금 I would have bought a car. 밑줄이 여기인데 일단 내가 뭘 묻는지는 알아야 돼.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것 같긴 해. 근데 뭐 부정어구가 나와서 도치된 것도 아니고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야?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됐네. 엄마야? 딱 보니까 조동사 있네. 엄마야? 딱 보니까 주어 동사 도치됐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도치돼. 아싸! 가정법 묻는 거였구나. 근데 가정법에서 나한테 도치가정법 묻는 거구나. 그럼 원래 복원시켜 보세요. 원래 복원시키면 if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if I had money가 되는 거예요.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우리한테 밑줄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이제 가정법이 완성된 거예요. if가 들어가는 순간.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밑줄도 없고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완전한. 그럼 얘 갖고 우리한테 맞냐 틀리냐를 묻는데 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썼구만. 가정법 과거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이렇게 뽕짝해서 쓰는 시제 혼합가정인가? 일단 생각한 거죠. 혼합가정 아닌데요? 현재랑 과거랑 힌트의 부사구도 없는데요? 그럼 얘가 잘못됐네.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맞춰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네.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얘가 틀렸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문장을 만들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문장을 만들면 if I had pp 써야 하니까 had money 요 문장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밑줄이 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똑같이 또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될 테고 그러면 요 문장이 요렇게 되면 had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요렇게 됐으면 맞는 문장이었겠구나. 근데 주어진 문장은 had에만 밑줄을 쳐놓고 had I had money 아니니까 얘가 틀린 비문이었구나. 이걸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복원시켜보니 이런 문장이 정문이었겠구나 라고 거꾸로 찾아 올라가야 하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혼합가정인 거 먼저 도치가정인 거 눈으로 뭘 알아야 제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네. 조동사 있네? 근데 주어동사 도치돼 있네? 일단 아싸 가정법이구나. 그럼 if 복원시켜서 실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페이지 넘기셔서 33페이지 단문 연습 한번 볼게요. 단문 연습 문제 나중에 풀 겁니다. 단문 연습 7번 한번 문제 보실래요? 7번 Had she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그랬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would enjoy냐? would have enjoyed냐?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 쓸 거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조동사 있어요. 갑자기 had, she, come 하면서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어요. 아싸, 도치 가정법이구나. 그럼 if 복원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제 확인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도치 가정법 이런 거 상당히 많죠. 앞에서도 또 예문을 30페이지 또 31페이지 보시면서 설명하겠지만 먼저 주의해야 될 거. 혼합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뽕잡된 건데 딱 보면 여러분들 눈에 힌트의 부사구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랬더라면 올해 이랬을 텐데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지금쯤 이랬을 텐데 시간 힌트 부사구 받아서 찾아와. 도치가정? 야, 가정법에 if라도 있어야 우리가 뭐 가정법을 대입하고 할 건데 이런? 얘는 if도 없어. 그러면 딱 봤는데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도치돼 있어? 가정법이구나. 그러면 if 복원시켜서 시제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세 번째 다양한 표현의 가정법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칠판 많이 갑니다. 세 번째, 가정법 대용어구. 또 뭔 소리야? 아니. 좀 전에 건 뭐냐면 아예 if가 없어. 가정법에서 if라도 있어야 우리가 뭘 가정법으로 대입하든지 뭘 할 텐데 얘는 if도 없어. 그래서 if가 생략된 도치 가정을 배운 건데 지금 쓰려고 한 건 if가 아닌 다른 if의 대용어구가 들어왔는데 가정법 형식을 띈 거예요. 어려워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wish 가정법 이런 거. 또 as if 가정법 이런 거예요. 얘도 꼭 if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법 시제를 따릅니다. 뭐 before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without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즉 가정법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러나 if는 아닌 if 대용어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이 가정법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가정법 과거 쓰고 가정법 현재는 배제합시다. 가정법 현재는 현대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자자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언제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뭐 각각 다르겠네요. 마찬가지로 뭐 as if도 언제 가정법 과거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 쓰고 각각 다르겠네요. 네, 각각 달라요. 근데 그럼 또 외워요? 아니요. 우리가 배웠는데 뭘 또 외워? 자, 가정법 과거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했어요? 이제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기본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정법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오늘 변형된 가정법이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라 했어요. 됐죠? 읊어보세요. 형식 포메이션이요. if, 주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다 맞춰야지.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부르세요. 이걸 도대체 몇 번을 써야 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이 맞죠? if 대용어구라 했어요. I wish 다음에 여기 이 부절이 오든 주절이 오든 요건 상관없어요. if만 빠지면 돼요. 선생님 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하면 가정법 과거도 과거 완료도 쓸 수 있어요. 해석하셔서 이게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인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인가를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시제를 갖다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오케이. 교재 31페이지 31페이지 여러분 7번 가정법의 다양한 구문 형태 거기에 예문 보이십니까? I wish I weren't 또는 hadn't been busy yesterday. I would help to her work. 나는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녀의 일을 도와줬을 텐데 그랬어요.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지금 I wish 가정법 썼습니다.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녀의 일을 도와줬었을 텐데 어제의 일입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 탈락. 그치? 그럼 과거 사실 반대 가정 요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주어 had pp든 조동사 과거에 have pp든 근데 뒤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있네. I would help 이거. 그럼 앞에 주어 had pp 있는 거 I wish I hadn't been busy yesterday 이걸 쓰시면 된다고요. if 대용 없구니까 if는 안 쓰고요. 되셨어요? 두 번째 예문 볼까요? He worked very hard. 그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Otherwise. 가정법 대용 없고에 여기 otherwise도 쓸 수 있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if는 없지만 가정법의 뜻을 갖고 있는 그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실패했을 거다. 선생님.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과거 썼네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뒤에 있는 he would have failed 요거 쓰면 되겠네요. He would fail. Now 얘 쓰셔야 돼요. 왜요? 얘는 과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실패했을 텐데 현재 걸고 넘어졌습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요거 쓴 거죠. 밑에 예문은 말하자면 또 혼합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합 가정이 되든 가정법 과거가 되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든 I wish as if 원래 기본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다니까. 의미만 잘 잡아. 현재 사실 반대인가? 그럼 이 시제. 과거 사실 반대인가? 그럼 이 시제. 혹시 여기 혼합 가정도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알아서 혼합 가정으로 과거와 현재가 뽕잡돼 있네.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법이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머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 필기 시간 드릴 겁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 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It is time that blah blah 하면서 It is 때에 따라서는 이 was가 될 수도 있고요. It is time that blah blah. 그럼 요거 시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요게 시제는 주어, 과거 동사 혹은 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요 둘 중에 하나의 시제가 나와야 합니다. 해석은 뭐냐면 뭐뭐 해야 할 때이다. It is time that you should go to bed. 야, 너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냥 이거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건데요? 이게 뭐 if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가정법, 변형된 가정법에서 배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It is time that, 자 생각해봐. 너 지금 잠자야 할 때야. 너 지금 잠자리에 들 때야. 그럼 단순한 미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법 현재는 현대문법에서 쓰진 않는다고 했고요. 너 잠자리에 들 때야. 지금 현재 네가 잠자리에 들었니? 안 들었니?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현재 지금 잠자리에 안 들었는데 너 지금 빨리 잠자리에 들 때야. 현재 사실 반대 가정입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if는 생략된 상태로 it is time 대신 대신하고 있으니 요거 if 빼고요. 주어 과거 동사 요걸 쓰거나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거 쓴 거죠. 근데 해석상 이 조동사 자리에 야, 너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만 할 시기야. 우드, 쿠드 이런 거 말고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should가 그냥 정해져 있을 뿐이죠. 말하자면 it is time that 다음에는 항상 가정법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구나.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야, 너 지금 빨리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현재 공부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쓴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시제가 들어가야 하고 조동사에 could, might 이런 거 말고 should는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오늘 복잡해요? 설명 많았어요. 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변형된 가정법을 배웠습니다. 제 말이 좀 빨랐습니다.
첫 번째가 혼합가정. 혼합가정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네.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가 뽕잡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딱 보면 선생님은 혼합과정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항상 문제가 애매모호하면 복수 정답이 인정돼. 그러면 출제는 잘못된 거야. 그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어. 그거 갖고 혼합과정 찾아가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 도치가정입니다. 도치가정이라고 하면 이게 가정법에 if라도 있어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 가정법인갑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 뭐 시제라도 맞힐 텐데 도치가정은 아예 if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가정법인지 알기 편하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일 거야. 근데 조동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애기들아 너한테 가정법을 출제자는 묻고 있는 것이단다. 그러면 여기다 써줄 거예요. 순서를 if를 복원시켜서요. if 복원시켜서 시제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if를 맞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if를 복원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문장을 해석하기가 혹은 가정법 시제를 보기가 훨씬 좋아지니까요. 됐습니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가정법에 if는 없지만 if 대용어구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뭐 before, without, otherwise 이런 구문이었습니다. 실제 요 두 녀석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먼저 쓴 거고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그럼 선생님 어쩔 때 가정법 과거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돼요. 아, 의미상 이게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그러면 가정법 과거 써야지. 아, 이게 의미상 딱 해석해보면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지. 하시면서 알아서 주어진 시제를 확인하시면서 가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it is time that 가정법이야. it is time that 다음엔 쉽게 말하면 가정법 과거를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 지금 공부해야 할 때야. 너 지금 잠자리에 들 때야. 현재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요. 현대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여기 가정법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즉 예를 쓰거나 if 생략하고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요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근데 공부해야 할 때야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야 해야만 한다의 의미가 있으니 조동사는 should로 fix를 시켜놓자 라고 한 부분입니다. 괜찮습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단문 연습도 풀어보고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또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설명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 펼쳐놓으시고요. 필기를 하실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필기 공간이 제 생각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스트잇을 붙이든 뭐 A4 용지를 갖다 테이프로 붙이든 여기에서 더 많이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3페이지 단문 연습을 풀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문 연습을 다 못 풀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수험생들은 화면 모니터를 퍼즈해 두시고 1번부터 11번까지 배운 대로 한번 문제를 쫙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저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11문제를 다 못 푸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멋진 친구들. This soup would taste better if it had more sugars in it.
아마 이게 이 안에 조금 설탕이 더 들어갔더라면 맛이 더 좋을 텐데 했어요. 혼합가정, 시간의 힌트 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띡 보고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이요? 가정법 과거 쓰란 소리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답 찾아가면 돼요. 가정법 과거. 빨리빨리 넘길게요. He got to the bus stop in time. 그는 제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If he had 또는 missed bus, he would be 또는 would have been late for school. 혼합가정인가? 일단 시간의 힌트 부사고는 없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에 제때 도착했어요. 과거 시제예요. 만약 그가 버스를 놓쳤었더라면 아마 학교에 늦었었을 텐데 과거에 제때 도착해서 안 놓치고 안 늦었었잖아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네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면 뭐 쓰셔야죠? 멋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띵띵 체크하시면 답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빨리빨리 쉬운 것들은 지나고요. 3번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would be 또는 would have been richer now. 내가 그때 네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에이그 또 이제 멍 때리고 있던 수험생들은 엄마 선생님 if 다음에 줘 다음에 had pp 썼네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렇게 쓰면 맞겠네요. 1차적인 친구들. 허거? 그때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지금쯤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아하 혼합가정이구나. 그러면 얘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 맞고 얘는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would be now 이렇게 써야겠구나. 3번 혼합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할 때 뭐 묻는지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아까 1번 문제가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2번 문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3번 문제가 혼합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찾아가시라고 한 거예요. 4번 It is so noisy here. 시끄러. I wish there weren't so many people. 아우 나는 여기 사람이 너무 많네. 시끄러 죽겠네.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웠던 if 대용어구네. I wish 가정법 이거네. 가정법 현재를 쓸지 will not be late.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쓸지 뭘 찾으라네. 시제가 현재네. 아우 여기 너무 시끄러.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잖아. 현재 사람들이 없었으면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이거 쓰셔야죠. if 대용 없고 가정법 과거 쓰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체크하라고요. 답만 체크해 놓으면 지금은 기억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보면 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반드시 생각해낼 수 있게. 자, 5번이네요. Why are you still in bed? 너 왜 아직도 침대에 있어? It's time to you got up. You get up. 좀 전에 했던 거네. It is time that 다음엔 가정법 과거를 쓴다. 가정법 과거니까 if 생략하고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근데 이 조동사 과거의 should는 fix 되어 있다 했어요. 그럼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고 싶었다면 should get up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should가 빠져있는 상태니까 정답은 got up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it is time that 구문을 물었던 게 5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6번. 6번은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실게요. I wish my friend came here 어쩌고저쩌고. 그럼 I wish 가정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 내 친구도 우리와 함께 했었으면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얘 쓰겠죠. 7번 Has she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뭐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조동사 있네. 주어 동사 도치돼 있네. 아하. 가정법 묻는구나. 도치 가정이에요.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 if 복원시키라고 했어요. If she had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또는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썼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enjoyed 이거 써야죠. 혼합가정인가? 아니요. 혼합가정 아니니까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마친 7번은
도치 과정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없는데 자꾸 주어 동사는 had she, did she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시제 보셔야죠. Would have been better?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 앞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죠. If he had asked 이래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됐죠. 8번 도치 과정. 풀다 보니 결국엔 또 제가 다 풀고 앉아 있죠. If it were 또는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made a wrong solution then.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때 잘못된 솔루션을 만들었었을 텐데 혼합 과정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네 충고를 받지 if it were,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때 잘못된 솔루션을 만들었을 거예요 했어요. 다 과거 사실 이야기예요.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would have made 했으니까 had not been for 하면서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찾아가시면 되죠. 10번 would be냐 would have been이냐 뭔지 모르겠어. 내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난 지금쯤 LA가 있을 텐데 비행기는 놓쳤네. 과거에. 지금쯤 LA에 있을 텐데 지금 현재 LA 없네. 그치? 내가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LA에 있을 텐데 얜 지금 10번 혼합가정인 것 같네요. 혼합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같이 쓰셔야죠. 마지막 11번 Let's go out. 내일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자. 또 오랜만에 지금 보니 if 다음에 이건 뭐 Let's go out? 난 또 이런 건 가정법 시제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내일이니까 미래 써야겠네? 하지 마시고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면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현재 같은 거 조건 부사절이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괜찮습니까? 결국에 풀다 보니 제가 또 지나치게 꼼꼼해서 다 풀었는데 말은 빨랐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복습 잘 해갖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가정법은 끝납니다. 오늘 좀 말 빨리 그리고 또 속칭 말하는 빡세게 수업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복잡하게 나온다면 3점짜리로 많이 지향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조금은 여유롭게 시제 일치 불일치 11강에서 우리 또 멋진 마음가짐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